기왕이면 뭐다? 다홍치마다. 그렇지, 다홍치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유재현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뭐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학벌, 그다음 학위, 변리사에서 변리사 시험을 보셨을 때 학벌 학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저희의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리사의 학벌? 정답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정답을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다 그 생각하는 네. 게 그겁니다, 사실. 네, 다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 쉽게 하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일단 학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스스로는 안 중요할 수 있는데 네. 딴 사람들이 보니까 네, 그렇죠.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게 변리업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변리사들의 그 출신 학교별 현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10년부터 2014년 51회 합격생까지의 출신 학교 분포를 보시면 연대가 우선 연대? Y대가 K대보다 훨씬 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학교의 수준인가요? 수준인가? 뭐 수준입니다. 뭐 사실 저는 애교심이 별로 없어요. 뭐 사실 뭐 고대가 뭐 연대에 비해서 당연히 합격자 수가 적을 수도 있죠. 준비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비슷한데 연대가 많이 붙었다. 그러면 문제가 내 생각은 되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난 비슷할 것 같아. 어쨌든 이거 인풋이잖아요. 아웃풋이죠, 인풋이요? 유입된 변리사. 여기에 변리사. 그렇지. 얘기죠. 합격생. 아웃풋. 저는 아웃풋은 고대가 낫다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네. 고대, 연대 이렇게. 아니 뭐 겪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소위 스카이라 그러죠. 요즘 뭐 스카이캣을 하도 많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스카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소위 스카이가 합격생 뭐 약 200명 중에서 약 100명 정도가 스카이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 시험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학벌이 높은 수준의 시험이죠. 그렇죠. 왜냐면 공대에서 유일하게 보는 네네네.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4개 학교가 결국 많게는 60 내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얼굴도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학벌이다.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좀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별. 성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사람을 근데 만약 겪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력서를 딱 받으면 학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전공이 뭐였는지 보이죠. 큰 사무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면접 기회를 얻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동일 조건이다. 동일 조건이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네네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진가라는 건 겪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 그렇죠. 전까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어느 정도 요소에 불과하다. 서울대 출신들이 똑똑하긴 하더라. 일단은 겪기 전엔 모르니까 이 출신 학교를 이력을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돌려서 이런 질문을 하면 변리사는데 얼굴이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어때요? 난 생겼기 때문에 난 그런 걸 별로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모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하잖아. 외모를 보니까 면접을 보죠. 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평균의 바운더리지 않습니까? 그쵸. 중위 수준 이걸 갖다가 되면 뭐 옥동자 얼굴이다. 옥동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변리사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전문 직종에서 내가 고객이 됐다라 생각하고 어딘가를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편해요. 근데 갔는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안여대 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갔는데 의사가 원빈이야. 그 안여대 그분은 엄청난 의술을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우리가 갔을 때 이 사람의 의술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렇지. 기왕이면 뭐다? 다홍치마다. 그렇지. 다홍치마다. 학벌도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거지. 다만 중요한 게 뭐다? 평균의 범위를 너무 벗어났을 때, 너무 하위로 벗어났을 때는 있긴 하죠.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있겠죠. 네네네. 본인 스스로도 조금 나중에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 사무소에서도 네. 그 이력서 받을 때 학벌을 고려를 안 하진 않았잖아요. 하기는 한 건 사실이죠. 그럼요. 네. 학벌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받다던가 손해를 받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못 느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못 느꼈어요.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미팅을 준비하고 고객들이랑 상담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쵸. 뭐 서울대 나와도 자기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력서 볼 때 보인다, 학력이. 근데 만약에 고객을 만났을 때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아닐까요? 고객들한테 어느 대학교 나왔냐 물어보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물어보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벌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력서 검토 단계에서 좀 1차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트림 한 번 근데? 지금 방? 아니야.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는데 장교. 꿀 빨고 또. 장교가 힘듭니다. 그때 이제 기훈단을 가면은 특기가 정해지니까 그때 이제 막 군사훈련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거기 이제 뽑아서 이제 특기가 정해지니 그때 맨날 모여가지고 막 다 손들면서 뭐 어떤 특기가 좋나요? 이게 좋나요? 어디 비행단이 좋나요? 맨날 그걸 하는데 그게 지나고 보면은 이 뭔 개소리야!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뒤후에 보면 맞아. 지금은 뭔가 의미 있는 질문 같아서 막 물어는 보지만 나중에 가면은 전혀 실제 겪을 때는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느낄 수 없어요. 맞아. 그때 그런 걸 왜 물어봤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저도 이제 카투사를 다녔지만 후반 교육대에서 그냥 부사관 한 명이 우스갯소리로 저희 딱 기술을 모아놓고 분감을 한 다음에 용산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막상 용산 가는 사람 별로 없고 저는 횡성 갔다 왔는데 어쨌든 어딜 가나 똑같아집니다. 그때 근데 대답도 똑같았어. 그 선배 장교들의 대답. 어디 가나 다 비슷하고 윗사람이 중요하다. 이 네, 얘기를 맞아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어디나 공통이에요. 여기도 똑같아. 근데 그 말이 맞았어. 그치. 다 지나보면 맞아. 정리해보죠. 그럼 학벌은 어떻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다. 다양한 요소. 저는 약간 이렇게 뭉개기보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양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Various important factor.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생각이 뭐 100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엄청 많죠. 뭔데요? 갑자기 모르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